저작권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많이 소송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 튜브 이게 지금 인기가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관련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에서 댄스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방송부 댄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용 영상을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수업용으로도 쓰고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저희 개인 유튜브가 있거든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의 안무가라는 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지금 우리 의뢰인께서 선생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댄스곡의 안무 부분인 건가요? 안무를 이제 창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내용 증명 보내신 분이. 촬영했던 이 댄스곡이 기존의 안무를 그대로 다 해가지고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다는 아니고 아무래도 그 후렴구나 이런 대표적인 동작들은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다른 동작들은 이렇게 쉽게 좀 변형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하고 있어요. 분량 중에서 창작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 40초 정도인데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제가 사실 만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증명 보낸 상대방한테 어필을 좀 하셨어요? 어필을 하진 않았고 노래에 맞춰서 어떤 하나의 극을 이루는 방송 안무, 이런 무용 이런 거는 저작권법의 4조 1항 제4호에 보시면 이제 연극, 무용극, 그밖에 무언극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연극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저작물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창조성을 이제 가미한 어떤 창작물로 이제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이제 저작물로 보고 있는데 대중가요의 댄스 안무 이런 것들은 단순한 몸 동작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이제 요즘에 조금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훨씬 많았어요. 단순한 몸 동작 하나하나를 어떤 뭐 사상이나 감정을 담은 창작물로 봐서 이 저작물로 보호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모 걸그룹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누가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커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다가 손해배상해라, 동영상을 삭제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제 대중음악의 안무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작권 그 보호의 대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재구성하고 재창작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창작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고 하이라이트 짧은 부분만 단순한 몸 동작 이런 것들만 들어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뭐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영상을 게시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일정 부분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영리의 목적이냐 비영리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학원의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같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수업 장면이나 대회 영상 같은 경우도 직접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이 음악에 대한 권리, 안무 자체에 대한 권리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이들 모습이 나간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그 케이스는 일단 어떻게 보면 실현자라고 볼 수 있죠. 저작권법 100조 3항에 보면 제작에 협력할 것을 이제 약속한 사람은 그 제작물의 뭐 배포나 방송이나 이런 데 대한 권한을 제작자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특이하게 없는 한. 사연 주신 분이 또 학원 선생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뭔가 그런 분쟁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초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미리 아이들이나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절 있잖아요. 표절. 그리고 또 저작권 침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꼭 동의어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표절이야 저거 베꼈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표절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2차적 저작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해서 개변, 그러니까 창조성과 창의성을 2차적 저작하는 사람이 곁들여가지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낸 결과물을 우리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뭐 원저작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에 대한 어떤 권리도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의 권리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선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편곡이라든가 각색이라든가 번역물도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고요. 2차적 저작물의 요건 중에
나중엔 어떤 창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는 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걸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마치 내가 처음 만든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할 때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표절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면 그때서야 이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럼 거죠. 표절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저작권 침해는 어떤 근거로 판단되나요? 그 목적, 차용한 목적이랑 2차적 저작자의 어떤 창조성이나 창의성,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용의 방식이라든가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표절 행위가 뭐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